풍광 좋기로 소문난 제주도의 한 바닷가. 얼마 전부터 이곳에 출몰하는 유명인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아 그분요. 연예인이신 것 같은데 한동안 방송에 안 보시다가 요새 마스크 끼고 뭐 선글라스 끼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연예인이요? 네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참 재밌게 보고 참 즐거웠던 추억도 많고. 여기 한 바퀴 연구 돌아요. 아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 사람이 여기 봐요. 어디 가요 볼 수 있어요? 일로요 한 바퀴 영 돌아요. 여기 저기? 추억 속의 연예인 과연 누굴까요?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저 누구지? 그때 모래사장을 질주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는 모습. 아니 그렇게 뛰면 숨가쁘지 않아요?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왜 다 가리신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뛰어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 그래서 못 알아보게 하려고 내가 가리고 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등살에 운동을 못할 정도로 인기 스타라는데 대체 누굴까? 힌트 줄게요 내가. 물고기야 물고기. 네, 물고기인데 붕어 아니고 미꾸라지 아니고 쏘가리 아니고 빠가사리 아니고. 바다 여기 상어. 아 여기 이거 아니고 우리 민물. 앞에 수염 요렇게 나 있고. 아니 이분은 메기 닮은 꼴로 유명했던 개그맨 이상훈 씨였군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기병장 이상원입니다. 추석. 1981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상훈은 90년대까지는 광고까지 찍을 정도로 인기 스타였습니다. 있는 거야. 매기병장이라는 캐릭터로 이른바 대박이 났던 거죠. 이후에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러기 아빠로 또 인기 강사로 소식을 알려왔었는데 방송 활동이 뜸했던 사이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왔다는 이상훈. 그의 환한 웃음 뒤에 감춰져 있던 눈물겨운 속사정을 만나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 제주. 그가 찾은 곳은 한창 분양 중인 한 리조트 단지. 육지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청정 지역인데 그래서 일단 저부터 소독을 좀 하고. 네, 손 내미세요. 네. 자 소독기. 자 실장님. 네. 아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이상훈 씨는 아예 휴대용 살균 소독기를 들고 다닌답니다. 독채 펜션형으로 분양 중인 리조트.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온 건가요? 오 잘해놨네요. 네? 럭셔리네 럭셔리. 난데없이 욕조에 들어가는 이상훈.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드는 게 매기 본능이라죠. 이거 다 금인가요? 금장입니다. 아 금장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발코니. 장은 빼고 금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작은 발코니가 하나 있고. 집을 보러 온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제주도로 이사 올 계획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게 진정한 애국이다. 외국 나가서 돈 쓰지 말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가성비 높은 집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주도에 돈을 많이 쓰게 가게 하자. 그게 저희 모토예요. 한때 스크린 골프장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던 이상훈. 하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을 접은 후 강연가로 활동했지만 코로나19로 강연도 막혀버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제주도 전문 여행사를 시작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는데요. 몇 마리입니다. 꽤 됐죠 우리? 한 10년 됐나? 10년? 10년까지는 안 돼. 10년은 안 되고. 8, 9년 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 와가지고 저녁 때 문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공연장이 좀 필요해요. 저기 한 몇 명 정도 들어가요? 900명. 대박이다. 가시죠. 가서 공연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문화 공연까지 결합된 상품을 기획 중이라는데 7080 세대를 위한 추억성한 콘서트와 공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공연장도 텅 비어있는 상태. 메르스에 터지고 뭐 사드에 터지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에 터지고 걱정하지 마. 전 재산을 여기다가 지금 알았어. 다 날리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매기가 와서 이제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회가 돼서 기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공연장이 딱이잖아요. 딱이잖아. 차이든 타이든 메르스네 사드네 아주 그런 어려움을 고통하니까 이번에 또 코로나가 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하기는 어디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공연장이. 그런데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활보 또 전문가들이 왔을 때 아마 제주도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업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 가까워지고. 준비 잘 좀 해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 많이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돼. 아 우리 예. 내기 싫어하신다면 그러니까 연못도 하나 파야 돼. 나 거기다가 자야 되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해외 대신 국내 여행지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일이랍니다. 중국 사람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협력업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늦은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을 장기 렌탈해서 쓰고 있다는군요. 딱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숙소. 홀로 지내다 보니 숙소에선 딱히 할 일도 없다는데요. 적막함이 싫어서 숙소에 돌아오면 TV부터 켜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피곤하다. 근데 일이 있어서 좋다. 회사에 뭐 방송 활동도 하시고 방송하고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전국 지방에 지금 행사 다니고 강의 다니고 뭐 운동하러 가고 뭐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 그게 딱 끊어졌잖아요. 전성기 이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침이 많았고 행사에 공연에 강연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다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뭐예요? 다 외국에 있는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보내려고 한 건데 아깝잖아요. 중간에 가서 또 내가 만약에 잘못되고 되면 포기하고 다 들어와야 되니까 악착같이 끝까지 생활비하고 싸운 거예요. 30년 전 가정을 꾸리고 일남일녀의 아빠가 된 이상훈. 아이들의 1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한 건데요.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 통장 잔고요? 잔고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잔고가 있었죠. 얼마나요? 마이너스 뭐 그때 뭐 얼마였더라? 6,840원인가? 뭐 아버지가 마이너스 한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다 생활비로. 자신을 희생하는 게 가장의 숙명이라 여겼던 지난 날들. 자신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에게만큼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서 보내왔다는데요. 그만큼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용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MBN 방송사에서 왔습니다. MBN인가요? 3년 전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그런데 어째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온통 이상훈 씨 물건들 뿐입니다. 그냥 막 주던데. 지금은 네. 넓은이 혼자. 혼자서. 네. 자녀분들하고 아내.
자녀들은 이제 다 독립했고, 예. 그럼 아내분은 아내분은 미국에 있고. 예. 그러면은 아직 부부 관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얘기 안 할래요. 기러기 생활을 청산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홀로 살고 있다는 이상훈 씨. 어지를 사람 하나 없는데 집을 비워둔 탓인지 먼지만큼은 잘 쌓인다는데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청소부터 하는 게 그의 일과랍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해보신 그럼요. 기러기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기러기 생활이 그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와의 전쟁이에요. 예. 뭐 가족들 떠나보내고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그게 원만하지 않으면은 기르기 힘들어요. 예.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는데 혼자 산 지 15년이 넘어서면서 이젠 제법 살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적으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무려 15가지에 달하는 약과 건강기능식품들인데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제가 그 2012년도 13년도에 큰 수술을 4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방송에 출연 못할 뻔했어요. 기러기 생활 7년 차, 그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대장암이 발병했고 담낭염 합병증으로 폐혈증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수술 끝나고 이제 마치 회복하는 그 회복실에서 거기 있었던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마취가 돼 있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해서 애들 보내고 그러고 유학 보내고 뭐해. 경작 수술할 땐 가족 아무도 없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러고 내 욕을 막 하는데 야 그때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쫙 그러는 거예요. 남은 열심히 살아서 외국에 애들 자식들 보내고 막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은 그렇게 곱지가 않구나. 그때 굉장히 그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뭐 실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마취가 풀리는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목 디스크로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후유증으로 개그맨에겐 생명과도 같은 목소리를 잃은 겁니다. 나는 개그맨인데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활동도 못하고 한 달이 됐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그러더니 이게 2-3달을 얘기하는데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됐구나. 그때서부터는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3달이 지났는데 이제 6개월에서 1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 생각도 나고 개그맨한테 목소리 뺏는 건 이건 사실은 이건 뭐 사실은 사형이죠. 사형. 영국 배우한테 관객 뺏는 거랑 똑같은 거. 식사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유에다가 맛 괜찮아요? 맛이 없어요. 슬림 다이어트라 이거 맛이 없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목구멍으로 넘어와 목소리를 상하게 한다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홀로 외출에 나선 이상훈 씨. 도착한 곳은 이빈후과 병원입니다. 똑똑똑. 예. 별일 없으시죠?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목이 또 고장이 나서 왔습니다. 숨 쉬는 게 불편해요. 2013년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성대를 다쳤고 그 바람에 성대가 마비됐다는데요.
안 주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행히 말은 할 수 있게 됐지만 마비 증상은 여전하답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통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숨쉬는 길 기도 입구 부위죠. 마비가 왔던 쪽이 왼쪽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목소리처럼 약간 그런 목소리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을 지속적으로 한 30초 이상 하고 발성을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숨이 빨리 떨어져. 그래서 좀 곤혹스럽고. 이 위산 역류를 조금 조절을 해주면 목소리도 조금 편해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발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의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좀 감소가 돼갖고 조금 편하게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많이 불편하신가요? 뭐 지금은 뭐 옛날처럼 뭐 공연하고 노래하고 뭐 그러는 게 없으니까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뭐 옛날과 같이 원래대로 되돌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에요. 바닥을 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도 행복의 기준도 달라졌답니다. 아프기 전에는 귀찮게만 여겨졌던 일상들이 깨알같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소중한 일들이 됐다는데요. 건강이 악화됐던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고 하네요. 빨래 선배님 직접 다 이렇게 하시나 봐요. 다 해야죠. 요거는 이제 빨래기, 빨래하는 거 3개. 요건 건조기. 얘네들이 좀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그동안 다른 일 하고.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어서 와. 왔습니다. 애들이 왔네. 선배님 누구? 여기는 우리 아들. 여기는 우리 딸. 다 컸네요. 다 컸죠 그러면. 성인이지 성인. 얘는 내 판박이에요. 선배님 딸 닮았네요. 어렸을 적에 똑같이 생겼어 나랑. 나 어렸을 적하고. 그야말로 붕어빵 부녀가 따로 없네요.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친구처럼 좀 잘 지내면서 좀 운동 좀 많이 해요. 저희 일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야 칭찬을 많이 해 칭찬을. 주말에 공차로 좀 같이 자주 나가고. 이거 보면은 먹을 게 좀 있나? 좀 보면은 이건 뭐 따로 뭐 해부 드시는거나 뭐 영양제나 약은 굉장히 많은데 뭐 기본적인 찬거리나 이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면 되지 않아? 근데 두부 이거 언제 얼마나 된 거야 이거? 이거 버려야지 이거. 물 쳐가지고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얘는. 간당간당하네. 익숙한 듯 냉장고 점검부터 하는 아들 승섭 씨. 군입대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온 아들 승섭 씨는 현재는 SNS 콘텐츠 제작과 광고 일을 하면서 독립해 나가서 서울에 살고 있답니다. 둘 다 잘 커졌어요. 이제 또 자기 밥벌이 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되게 좀 행복한 부모 축에 속해요. 뭐 애들이 아주 뭐 굉장히 큰 기업체에 뭐 들어가거나 그건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또 돈 벌고. 그런데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요? 자녀들이 음식재를 잔뜩 사왔네요. 아버님 자꾸 혼자 계시니까 먹고 그런 거에 되게 신경 많이 쓰이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죠. 근데 아버지도 대부분 외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는 잘 안 해 먹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모이면은 제가 좀 요리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항상 가족 모이면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자취하면서 갈고 닦은 음식 솜씨를 발휘한다는 아들 승섭 씨.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죠? 과연 아버지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좀 드셔보세요. 스테이크. 따봉. 오케이.
뚝딱뚝딱 하더니만 어느새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런데 다 차려진 밥상에 반찬 하나를 더 올리는 이상훈 씨. 뭐 해놨어요? 장치가? 아시는 분이 역시 한국인의 밥상엔 김치가 빠지면 서운한 법이죠. 라면에 먹을 있어서 이제 버터로 일부러 굽고 위하여 위하여 완샷. 좋네요. 어느새 아버지 건강을 챙길 정도로 장성한 아이들. 아들이 챙겨준 음식이기에 아버지는 더 입맛이 돋는 듯합니다. 맛있네. 그럼 입맛은 누가 더 닮았어요? 입맛은 우리 집 좀 비슷해요. 딸하고 저하고. 오빠가 해준 요리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좀 더 매웠으면 좋겠어요? 아, 김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저는 뭐 회사들도 요새 다 보니까 주변들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인원 감축하고 힘들지 다. 뭐 온 국민이 힘드니까 힘들다 그러면 안 되고 다 같이 버텨내는 거지. 군대에서 행군하는 거랑 똑같아. 혼자서 100km 걸으라면 절대 못 걸거든. 근데 같이 걸으니까 걷는 거야. 후식 준비는 작년에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딸 지윤 씨가 맡았습니다. 코너 커피? 직장 생활을 하며 바리스타 공부까지 하고 있다는군요. 이건 한 잔에 얼마입니까? 5만 원이. 그거를 금으로 만든 금포 같아요. 너 5만 원 받으면 영업 정지당해. 딸 역시 독립해서 살고 있답니다. 홍섭이 그거 기억나? 옛날에 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전에 가서 강의한 거 기억나? 아 그때 내가 연결해서 왔잖아. 내 옆에서 그때 우리 새벽 몇 시 출발했죠? 아침에 갔는데 4시 반인가 뭐 이때쯤 출발했잖아요. 좀 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저 담낭 제거 수술을 했는데 강의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술을 하는 바람에 강의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아들이 운전해주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막 덜컹할 때마다 이쪽에서 붕대 있는 데서 피가 막 나와. 그때 저도 그때 좀 많이 놀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저는 진짜 좀 그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정말 큰일 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랬었죠.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기에 이제는 함께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준비를 위해 다시 제주도로 내려온 매기병장 이성훈. 코로나19로 일의 진행 속도는 더디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알뜰족을 위한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어제 계셨던 분들이 나가시면 그래서 청소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태 다 점검하고 저희도 이제 일일이 와서 다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돼요. 숙소를 고객에게 소개하려면 집기 하나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점심 식사도 일의 연장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요즘은 좀 육지에서 손님들이 좀 아무래도 좀 방송이 확진이 됐다고 하면 네. 거의 손님이 안 나오세요. 사무실에.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조금 조용해지고 이러면 또 손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요. 예.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예, 예. 걱정 안 그러나 하셔도 좀 많이 돼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여기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홍보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예. 장사 잘 되시라고. 네네.
이 고사리가 어디서 난 거라고요? 제주산이에요? 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소개할 식당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마시며 위생 상태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썰은다 그러나 이거를 뭐 이렇게 썰어서 주는 거예요. 보쌈집에 가는 것보다 우선보다 더 나아. 장기 치료하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이렇게 드시면 약간 질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뭐 굉장히 다양하니까 조금 장기 치료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누구나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힘든 시기. 이상우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이상훈, 이번엔 분당의 한 식당에 와 있습니다. 여긴 또 웬일인가 했더니 오늘은 이상훈이 주축이 돼 만든 연예인 당구 모임의 창단식이 있는 날.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하여! 여러분의 덕후한 예! 그대는 왜 당구를 치셨나요? 아프고 난 후부터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 어느 자리에 있던 분위기를 띄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천상 개그맨이군요. 뭐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 상훈 형님 계시면 분위기 업이죠. 최고입니다. 워낙 좋아하시죠. 사람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이미 다 정평이 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생 선배로서도 그렇고 선배가 후배들한테 하는 역할을 좀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남들을 웃겨야 하기에 내색할 수 없었던 아픔들, 웃으며 견뎌내야 했던 지난 시간들. 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도면 한 42km에서 한 21km 정도 도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걸 못했었는데 나이 먹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목표는 완주죠. 완주.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다는 이상훈.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